한미연합전력으로 보면은 뭐 중국 공군이 그 장거리 미사일을 이제 운용한다 하더라도 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다. 근데 여기서 한미연합 항공전력에서 좀 분리를 하면은 우리 단독으로 봤을 때는 KF-21 빨리 확보해야 되는 향후에 2026년 말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KF-21 확보 사업에 있어서 장거리 미사일, 미티어 미사일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보유 발수를 더 늘려야 되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펜스 타임즈 발행인 안승범입니다. 제가 오늘도 또 여기 방송에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군사 분야에서 무기 쪽이나 이슈가 되는 건 역시 파키스탄, 인도 공중전 지금 한참 핫 이슈로 돼가지고 과연 이게 중국제 전투기가 저평가됐는데 이게 어떻게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그게 지금 다들 관심사였고 이제 믿기지 않는. 근데 이제 저는 좀 달리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가 뭐 벌써 탄생한 지가 1986년대 처음 모습이 드러났고 어떤 실용화, 개발 막바지에 이르렀던 게 뭐 2000년, 2001년도. 물론 이제 1996년도 서울 에어쇼 때 개발 과정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서울 에어쇼 오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 FX 사업 때문에 이제 결정을 하는 시간이 2002년이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홍보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무기 체계가 제대로 이제 인테그레이션 다 이렇게 장착해서 운용할 수 있는 완전 단계는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그 시장에서도 인기도 없었고 완전히 그 인테그레이션이 안 됐고 특히 공대지 분야에서 이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뭐 몇 년 전부터 뭐 정확히는 한 2019년부터 이게 그 지상 공격 능력이 제대로 됐다 싶으니까 좀 여기저기서 찾는 나라가 이제 많았고 그의 중심 국가들이 이제 제3국가들 그러니까 구공산권 아니면 이제 권위주의 정권은 아니지만은 물론 이제 팔 수도 없겠지만은 프랑스도 이제 미국처럼 뭐 판매 제한된 국가가 있으니까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미라지 3, 뭐 미라지 5, 뭐 미라지 F1 전투기를 사가던 나라들 중심으로 이제 판매가 좀 그런 제3국가들 일종의 회색 국가 서방 국가이면서 회색 국가 쪽으로 이제 팔려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나온 게 저건 이제 한 20년 지나니까 우리나라 FX 지고 간 이후로 20년 지나고서 이제 팔리니까 뭐 라파라 이제 팔리고 있냐 뭐 이제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도 이제 나오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공중전에 처음 붙어버리니까 그것도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 명성 어떤 개발 과정이나 우리나라 소개된 거나 그다음에 수출 많이 되는 거 그런 단계에서 이제 격추가 돼 버리니까 이거 뭐 별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평가하나 말씀드릴 때는 지금은 5세대 전투기 중심이고 세대로 따지면 그리고 6세대 전투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4.5세대 전투기가 격추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4.5세대가 지금 뭐 공중전에서 뭐 제왕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인도의 공중전이 이번에 처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공중전 몇 차례 있었냐 기준. 물론 이제 양국 간의 전쟁, 전면전 전쟁은 또 이제 숫자가 다른데, 이번엔 이제 양국 간의 공중전은 4번째입니다. 이번에 이제 양국 간의 공중전은 4번째인데, 최초의 공중전은 이제 1965년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71년도, 세 번째는 이제 비교적 가까운 2019년도, 그리고 이번에 4번째죠. 근데 대규모로 어떤 그 공중전이 양쪽이 붙으면서 이제 어떤 성과, 격추, 그런 거는 역시 파키스탄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4차례 다. 그러면 최초의 1965년도 공중전에서는 그 활약한 전투기가 우리가 다 아시는 이제 미국제 F-86 세이버. 그것도 이제 그 시리즈가 F-86E, E 버전, 그 다음에 나중에는 F 버전도 동원을 했다고 하는데 서방 측의 이제 대표 전투기를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65년대 아음속 전투기지만은 6.25 전쟁 때 아주 뭐 7대1의 뭐 격추율을 그 비율을 갖고 있었던 아주 성과가 높았던 세이버 전투기. 그리고 1958년도에 양안 전쟁 공중전이 있었어요. 그 대만하고 중공, 그 당시 중공이죠. 불렀던 게. 거기서 최초의 미사일 공중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AIM-9B, 지금 말하는 이제 사이드 와인드의 최초 버전. 그것을 이제 지금 같이 상황이 미 해병대, 그러니까 극동에 있는 미 해병대에서 급히 대만군에 공급을 해요. 그 사이드 와인드 미사일을. 그럼 이제 반대로 중공 공군은 이제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격추, 상당한 이제 쇼킹한 사건이 됐었죠. 반대로 중공 공군한테. 그 중에서 이제 이 공중전 하면서 이제 최초의 미사일을 쏘면서 불발탄도 있었어요. 이번에 뭐 인도 파키스탄 불발탄이 나오듯이. 그 불발탄이 상대방 중공 공군 전투기에 미그 17에 꽂혀가지고 폭발이 안 돼. 그리고 이제 이 폭발이 안 되니까 이제 도망가면서 어렵사리 이제 착륙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빼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걸 고쳐야 되니까 수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게 빼가지고 자기들이 이거를 분해해서 개발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 당시 1958년 당시에 중국 중공의 어떤 뭐 기술력은 뭐 사실 뭐 지금하고 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좀 탐색 좀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그 당시 소련한테 넘깁니다. 넘겨서 이거를 어떻게 좀 하자. 그럼 뭐 이제 카피판이죠. 그래서 탄생한 게 이제 아주 대표적인 소련, 러시아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아톨이 등장하게 되는 이제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6.25 전쟁, 50년부터 53년 6.25 전쟁, 그리고 58년도에 세이버 전투기가 아주 뭐 성과가 대단했던 아음속 전투기인데 초음속 전투기가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1965년 파키스탄 인도 공전 이때는 이미 초음속 전투기 시대예요 한참. 그러니까 이 아음속 전투기 가지고 되겠어 했는데 역시 그 상대방이 인도 공군의 주력기가 역시 그 아음속 전투기, 영국제 호커 헌터 전투기가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전투기가 이제 붙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사일로 다 똑같이 사이드와인더 미사일로 격추를 합니다. 아주 일방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영국제 호커헌터만 격추한 게 아니라 또 프랑스제 아음속 전투기인 미스텔 4형까지 격추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영국, 프랑스의 아음속 전투기가 다 형편없이 이제 당한 거죠. 미국제.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한 그 당시에는 뭐 쇼킹한 사건이었죠. 아, 여전히 세이버가 이렇게 활약을 해? 뭐 미사일을 달아주니까 아주 뭐 수명이 기네. 같은 전장에서의 수명이 그 효용성이 엄청 긴 거다. 그래서 뭐 지금도 평가하면은 진정한 이 공중전의 같은 뭐 대표 선수로 하면은 뭐 역사적인 걸 쭉 나열을 하면은 역시 세이버 전투기가 대단한 거다. 그러고 나서 1971년도에는 반대로 이제 양국이 이제 공군 전력이 이제 초음속 시대로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먼저 파키스탄 공군은 그 프랑스 다소사 지금 라팔 그 회사죠. 다소사의 이제 미라주 3 마 2급의 전투기예요. 그거를 도입을 이제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인 인도 공군은 미그 21, 미그 21은 지금도 인도 공군이 보유하고 있어요. 뭐 연말에 퇴역을 시킨다고 하는데 미그 21의 초기 버전.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또 붙죠. 공중 붙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인도 공군이 처음으로 이제 격추를 이제 시키죠. 상대방 그 전투기를 미그 21을 동원해서 그것도 아톨 미사일을 사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키스탄 공군이 이제 좀 구형 전투기로 넘어가고 있는 미국제 F-104A 스타파이터. 그러니까 뭐 주력이라기보다는 뭐 보유 대수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자리를 이제 미라주 3한테 이제 물려주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뭐 구형 미국제 F-104A 초음속 전투기가 격추가 3대가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인도 공군이 이제 격추 성공한 거죠. 그러나 이제 또 파키스탄 공군도 이에 지지 않고 미라주 3 전투기를 이제 동원해가지고 상대방 그 뭐 캔버라 폭격기라든지 뭐 미그 21도 이제 있었고 뭐 SU-7 공격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미사일 특히 이제 뭐 사이드와인더를 사용해서 격추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1971년도 이게 미라지 3을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미그 21보다는 이제 격추율이 더 높았고 그래서 뭐 지금 봐도 이제 계속 그 파키스탄 공군이 좀 압승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월이 또 이제 한참 지나가지고 2019년도 이제 전쟁 격돌에서는 이제 뭐 파키스탄 공군은 이제 F-17 전투기가 동원되고 인도 공군은 이제 미그 11 개량형이 이제 동원되는데 격추가 되죠. 인도 공군이 또 한 대가 그 미사일 공전을 또 해가지고 암람을 사용하고 했고 파키스탄 공군은 그래서 근데 그거는 숫자가 이제 한 대 머무니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게 이제 상황이 처음에는 인도 공군이 자기 격추 안 당했다 오히려 격추했다 그것도 미국제 F-16을 그래서 그게 핵심이 돼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다가 미국의 이제 로키드 마틴사나 미 국방부에서 조사단을 이제 파견해서 그게 아닌 걸로 이제 확인이 되니까 이제 수그러 들고 잠잠해졌죠. 그래서 그게 세 번째 공주전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뭐 파키스탄 공군이 뭐 계속 앞서니까 그리고 또 이제 조용해졌죠. 그 다음에 국경 분쟁이라든지 캐시미르 지금 분쟁도 그렇고 조금 이제 서로 이제 양보를 이제 서로 이제 좀 조용히 지내다가 지금 이제 이번에 테러 상황이 이제 발생되고 그걸 이제 보복한다고 이제 하면서 인도 공군이 공군 전력을 주 전력을 동원하면서 되레 이제 격추가 되는. 근데 이제 원인은 또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지상 공격의 작전에 몰두했기 때문에 이 공대공 전투에는 신경을 안 쓴 거 아니냐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항공전이라는 게 동시에 공중전도 경계를 하면서 지상 공격을 하는 건데 그거를 소홀히 한 거.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도 공군은 그 옛날부터 지금 네 번째인데 옛날부터 좀 실력이 없는 거다. 근본적으로 좋은 전투기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그렇게 평가가 가장 최근에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 공군은 이제 그런 소리를 이제 계속 여러 이제 언론 매체 뭐 외국에서 많이 듣다 보니까 저같이 생각하기를 이제 5세대로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지금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제 중국제 전투기가 그 공대공 미사일과 함께 그 어느 시점에 이제 좀 정점에 올라서 좀 이렇게 대등해지는 그러니까 서방 측 전투기나 미사일하고 거의 대등해지는 게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 시점은 2016년도
부터 이제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도 뭐 2018, 19 때도 그렇게 뭐 관심을 안 뒀죠. 뭐 중국 전투기가 좀 저평가된 게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서방의 기술도 좀 도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다음에 자신들의 기술력도 좀 거기다가 이제 발전시켜서 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 그 60년대부터 구스런 소련제 전투 기술을 이제 흡수해가지고 그동안 버텼던 거에 이제 더 이제 완전히 지나간 거죠. 90년대, 2000년대 지나면서. 그래서 2010년대부터 이제 어느 정도 서방 측 전투기, 뭐 미국제나 서유럽제 이거를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수준에 온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이번에. 그래서 뭐 너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일상생활에서 중국제 뭐 무기뿐만 아니라 중국제 일상 그 제품들 그걸 많이 겪으면서 저평가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었으면서 이제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뉴스가 이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 뭐 전기 자동차, AI라든지 중국제 제품이나 개발하는 게 옛날 같지 않다. 뭐 저도 뭐 어제 그제 뭐 어떤 일반 뉴스로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을 해서 좀 달리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좀 요즘에 이렇게 드리고 다니는데 그럼 뭐 친중이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다음 뭐 반중? 뭐 그것도 아니고 친중 이런 게 아니라 정확히 보니까 경계를 이제 해야 되겠다. 중국제 무기, 특히 항공 분야 무기나 미사일 쪽은 경계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해상 분야 항공모함 뭐 이제 여러 척이 있고, 그다음에 수직 발사기 장착한 뭐 중국판 23도 이제 등장했는데, 그건 이제 뭐 아무래도 일본과 이제 미국 중심에 견제하는 그 얘기로 쭉 흘러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공중전, 전투기 중심이 이제 이런 파키스탄, 인도 공중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좀 속으로는 이제 좀 이게 이거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상황까지 현재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수출에 관련돼서는 라팔 전투기가 여기저기서 더 이제 몇 나라 더 선정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게 좀 이렇게 멈추지 않을까. 특히 그 인도 공군이 최종적으로 라팔 전투기를 한 108대 정도를 이제 도입. 그것도 뭐 면허 생산, 자국 내 뭐 공장에 라인 설치해서 면허 생산을 이제 목표로 했었는데 그게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 인도 공군도 5세대 전투기에 대한 본격적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근본적으로 이 틀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지금 그 고민들이 시작됐을 거예요. 이 4.5세대는 역시 4세대에 0.5 플러스 된 것뿐이다. 근데 그것도 우리 같은 KF-21 같은 좀 나중에 나온 4.5세대, 신기술이 많이 들어간 4.5세대가 아닌 그 옛날 기반, 거의 20년 전에 플랫폼에 있는 상태에서 기본 전자장비 한 상태에서 오면서 레이더를 이제 레이저 레이더로 교체했는데 뭐 그것도 좀 프랑스의 탈레스사 중심의 이제 에이사 레이더인데 나라마다 이제 기술력이 좀 틀리니까 미국보다는 좀 못한 걸로 그래서 그게 장착이 됐고 그래서 이게 좀 서로 이제 경쟁 그 전투기 기술 경쟁인데 이 프랑스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그렇게 평상시에 뭐 너무 이렇게 서방 측 전투기가 다 월등한 걸로 이제 얘기되고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좀 경계하는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인도 공주전을 이제 결과를 보면서 평론가들이나 이제 언론사, 일반인 이제 뭐 매니아들이 생각할 때 라팔이 그렇게 대단한 전투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왜 격추가 된 거냐.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잘못된 거냐. 근데 지금 좀 들리는 얘기는 역시 이 프랑스조차도 자기들 나라에서 사용하는 프랑스 공군이 사용하는 버전이 이제 외형적 숫자는 뭐 F3, F4 이런 게 있는데 뭐 세 번째, 네 번째 개량형이라고. 근데 수출 버전은 조금 뭔가 다르다. 물론 이제 그게 인도 공군의 또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거 맞추느라고 이제 그거는 다 이제 넣었을 거예요. 우리 뭐 F-15K도 그랬으니까 우리 공군에서 이것 좀 넣어주세요, 저것 좀 넣어주세요. 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기본적으로 이제 요구하는 사양들을 맞춰줬는데 다른 뭐 레이더 성능이라든지 뭐 전자전 장비라든지 뭔가 좀 다운그레이드 하지 않았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다르다. 프랑스 공군이 사용하는 거하고 인도 공군이 사용하는 거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고 나머지 나라들 이제 도입국들이 있는데 뭐 나라별로 요구 사항들이 좀 이렇게 집어넣다 보면은 제각기 다른데 근본적으로 수출량은 좀 다운그레이드 버전 아니냐. 이게 프랑스도 그렇게 하는 거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뭐 미라지 3이나 미라지 5 특히 뭐 미라지 F1 때는 이제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이제 라팔에서는 좀 있었는 걸로 그래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평가를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좀 더 지나면은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제 모자르게 좀 다운그레이드 했는지를 이게 뭐 나오게 하겠죠. 시간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슬근슬근 흘러나오니까. 저도 뭐 이제 그래서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게. 근데 근본적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뭐 라팔을 뭐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게 프랑스의 어떤 무기 개발 사상과 수출 사상이 좀 남다르기 때문에 한때 좀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도 옛날 얘기고 20여 년 전에 지금은 이게 좀 4.5세대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구형 전투기로 몰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좀 집중돼서 관심을 갖는 거는 좀 점점 못하다는 거. 역시 5세대 전투기에 그리고 KF-21 그쪽으로 이제 관심이 점점 가고 있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쏠리는 게. 그래서 뭐 좀 지나면 다른 분들도 이제 좀 기억속에서 좀 가라앉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이제 지난 일이니까 5월 초순에 5월 7일 날. 그래서 저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시사하는 바가 뭘까? 대한민국 공군 전력이. 한미연합 공군 전력은 일단 약간 좀 이렇게 배제를 하고 좀 분리를 해서 평상시 이런 우발, 돌발 사태에 대비하는 공군 전력은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1차적으로. 그래서 역시 플랫폼, 그다음에 미사일, 장거리 공동 미사일 이것이 있느냐? 현재 공군에서 실전 배치해서 바로 스크램블 걸리면 나가서 대응할 수 있는. 했더니 없어요. 주력은 지금 뭐 F-35A하고 이제 F-15K인데 질적인 주력은, 양적인 주력은 이제 KF-16 시리즈들, 뭐 개량 안 된 KF-16, 개량되고 있는 KF-16U, 그다음에 그 먼저 번에 F-16PBU가 있고 세 종류에 크게 나눠서, 물론 이제 RF-16도 있으니까 좀 안에서 세분화되고 있는데, 또 뭐 근본적으로 중거리 미사일 이상 장거리 미사일을 지금 운영을 안 하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개량해서 장거리 공동 미사일을 이제 탑재해 운영할 그거는 아직 보이지는 전망이 안 보이고, 그리고 또 F-15K 장착된 거는 뭐 질적인 주력, F-15K 장착된 거는 이제 암남 시리즈인데 그 뭐 C7, C8인데 사정거리가 상대방 지금 PL-15E를 이제 수출형을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파키스탄 공군이 급하게 이제 받아서 사용한 게 PL-15E 장거리 공동 미사일이다. 그리고 이제 이 수출형 E자가 붙으니까 수출형은 원판에 비해서 사거리가 좀 줄어들어서 150km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확인이 되고 있고. 근데 대한민국 공군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력 공동 미사일은 현재 기준입니다. 암남 시리즈인데 아마 100km에서 120km 정도. 조금 모자르죠. 근데 이게 이제 공중전에서 상당히 이제 승패에 좌우하니까. 그래서 이제 간당간당하고 불안한 상태죠. 그리고 F-35A는 거의 뭐 미국제 공동 미사일로 다 이렇게 획일화되어 있고 추가 이렇게 개발이나 인티그레이션 하는 거는 그 직전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봤을 때 당장 서해안에서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서해안에서 뭐 중국 공군이나 해군 항공대하고 이제 뭐 돌발 사태가 생기면은 진짜 붙었다. 그냥 상상을 해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좀 불안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5월 기준의 얘기고 그러니까 시간상을 보면은 2026년 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26년 12월 달부터 KF-21 블록 1이 생산이 돼서 본격 완성이 돼서 인도가 되죠, 공군한테. 2026년 12월부터. 그럼 거기에 장착된 미사일은 사거리가 뭐 최소 200km짜리 미티어 장거리 미사일 기본적으로 달려서 장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공군에 납품이 되기 시작하는데 뭐 초기에는 대수가 뭐 2대, 4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부대 편성하려면 2027년 정도 돼야 되겠죠. 제대로 이렇게 규모를 가지려면.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심리적으로 저 같은 이제 매니아 출신 어떤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는 불안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저쪽이 앞섰다. 우리가 도입을 이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티어 미사일이 이제 우리 영국 중심의 유럽의 그 제작사의 MBDA사하고 계약은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는 거는 그 초도 물량 한 몇 기, 10기를 넘어가지 않은 몇 기 정도밖에 없어요. 개발을 지금 아직 마무리 안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실전 배치라고는 이제 할 수 없고 최소한 뭐 몇십 발, 수십 발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제 이렇게 긴급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약 1년 한 반 정도는 좀 그렇다. 이래서 이 중국 공군하고 이제 대한민국 공군하고의 이제 그 갭이 조금 있지 않느냐 이제 하는데 또 미국이 또 어떤 나라입니까? 또 긴급하게 그 상황 추이를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보고서 대비를 했고 임기응변 뭐 응급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다. 지금 주일 미군 그 항공전력을 이제 보시면은 개편이 이제 다 됐어요. 물론 이제 주일 미공군의 그 미사와 저 끝단 아오모리 현쪽 그 북쪽이죠. 한참 올라가야 되는 일본의 그 열도에서. 거기에는 이제 주일 미공군 기지가 하나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미사와 기지라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는 이제 주력이 F-16 블록 50전투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만간 이제 교체는 돼요. 그 F-35A로 내년부터. 그거 배치되면은 뭐 좀 전력이 강화되긴 하는데 이제 완성되기 아직은 안 되긴 했어요. 주일 미군 항공 전력이 좀 나머지 일부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좀 해설을 드린 거고. 주일 미 해군이 이제 그 항공모함 함재 전투기를 이제 좀 신형으로. 그래서 뭐 연초에 아니면 작년 말부터 연초에 나왔던 게 이제 뭐 미 해병대 전투기. 물론 이제 그 경항모급에서 운영할 수 있는 미 해병대 항공대의 수직 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부터 배치가 됐고 그게 지금 현재 3개 대대가 있고 두 번째는 미 해군 요코스카에 나와 있는 조지 워싱턴 항모의 함재기가 이제 저기죠. 스텔스 전투기가 드디어 배치됐죠. F-35C. 그리고 이제 2월 말까지 3월 1일까지 또 개편을 한 게 슈퍼 호넷 블록 3의 이 개편이 다 끝났는데 특히 블록 3에 이 중국제 PL-15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국제 장거리 미사일이 이제 실전 배치가 됐습니다. 그걸 확인을 했어요. 5월 뭐 3일날, 4일인가 3일날 하여튼 확인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름이 AIM-174B. 이것은 이제 기존의 함대공 미사일 SM-6를 뭐 개량해서 공대용으로 이제 교체한 건데 그 시스템을 그렇게 해서 실전 배치된 걸 이제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미 연합 전력으로 보면은 뭐 중국 공군이 그 장거리 미사일을 이제 운용한다 하더라도 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미 연합
항공전력에서 좀 분리를 하면은 우리 단독으로 봤을 때는 이 KF-21 빨리 지금 뭐 빨리 확보해야 되는. 근데 뭐 1년만 남았으니까 좀 그런 좀 조마조마한 것도 사실 있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조마조마한 거죠. 저런 이제 실제 상황을 확인했으니까. 그동안에는 뭐 저도 이 파키스탄 인도 공전을 이제 일어나기 전에는 4차 공중 일어나기 전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 안 뒀어요. 중국제 뭐 공대공 미사일 뭐 하도 이렇게 거짓말들 이렇게 증폭된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날아가나 보지 뭐 맞히기나 하겠어. 그다음에 중국제 전투기 J-10 그게 언제 탄생한 건데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밀었죠. 뭐 J-20은 저 스텔스니까 좀 평가를 좀 해줘야 되겠나 뭐 이랬는데 근데 이번에 공중전을 보면서 아 J-10A가 아니구나 우리가 평가절하했던 성능이 좀 그러니까 제대로 완성 안 된 J-10A가 아니구나 C구나 능동 주사식 배열 A사 레이더를 확실하게 장착했고 미사일도 PL-15까지 인테그레이션이 됐구나 그럼 얘기가 다르네 이번에 다시 이제 재평가를 한 거죠 저도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 동북아시아 항공 전력, 공중전 전력이 새로운 이제 세대로 넘어가고 있고 미사일도 넘어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5세대 전투기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뭐 평가들을 좀 달리들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너무 이제 그 동안에 고정된 관념에 이 중국제 뭐 이런 무기에 대해서는 좀 더 경계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 동안에는 우리가 좀 뭐 밑으로 봤으면. 근데 그 원인이 또 배경이 전차 그 99식 전차는 뭐 96식 전차 그때 이게 뭐 좀 고장 나고 뭐 이렇게 국제 경기에서 전차들 뭐 이렇게 시합들처럼 이제 운동처럼 하는 게 거기서 노출된 게 이제 많이 저게 됐죠 배경이 됐죠 중국제 전차 형편없다 그런데 뭐 전차 부분은 계속 개량을 이제 하니까 또 앞으로 또 신형 개량 나오면 지켜봐야 되고 특히 이 전투기 분야 그다음에 폭격기 분야 이거는 이제 이게 좀 진짜 위협이 되겠네 우리는 붙어있기 가까우니까 바다를 이제 서해안을 두고서 거의 붙어있다시피 하니까 공중으로 이렇게 따지면 거의 근접하니까 그래서 경계심을 이제 가져야 된다. 그리고 대비책을 빨리 세우고 향후에 2026년 말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KF-21 사업, 120대 확보 사업에 있어서 플랫폼은 이제 차질이 없이 블록 2까지 다 빨리 확보를 차근차근 해서 부대 개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대공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미티어 미사일을 좀 더 비싸다고 하는데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보유 발수를 더 늘려야 되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런 게 어떤 뭐 당장 급하게 좀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KF-21 이제 전투기, 보라매 전투기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것도 이어서 이제 또 수출에, 우리도 역시 수출이 중요하니까 수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불과 이제 5월 7일 날 공중전이 있기 전까지는 4월 말까지는 제가 뭐 이런 방송에서 이 보라매 수출, 전투기 수출에 대해서 특히 동남아시아가 먼저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씀들 드리면은 과연 그게 되겠어? 뭐 사겠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사실 좀 있었어요. 반응들이.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5월 7일 이후는 그게 아니라는 게 특히 그 당장 가까운 필리핀이 F-50이나 F-16V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추가 뭐 도입이나 신규 도입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필리핀 공군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에 말씀드린 대로 KF-21 블록 1부터 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 아니 동시에 도입을 하든지 예산을 다 분산시켜서 뭐 2대, 4대라도 하여튼 좋으니까 다 골고루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나는 경공격기고 하나는 이제 다목적 전투기 뭐 당장 급한 대로 이제 해상에 하프 미사일 쏠 수 있는 게 F-16V니까 세 번째 중국의 저런 이제 J-10C 전투기를 상대하려면 이제 KF-10 블록 1이 뭐 바로 도입돼서 같이 도입돼서 해상 담당 지상의 반군 담당 그건 이제 F-50이죠. 그다음에 중국제 전투기 대응하려는 이제 KF-15 블록 1 그럼 다만 이제 좀 비싼 미티어 미사일을 이제 사긴 사야 되는데 많이는 못 사겠죠.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또 상징적으로도 필리핀 공군이 제일 급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위협이 이제 존재하는 거 이제 지금부터 확실하게 존재하니까 확인된 바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필리핀 공군이 우리 수출이 뭐 미국의 F-16V하고 이제 뭐 대등하게 뭐 한 전투기를 산다고 해서 뭐 다른 게 뭐 구입을 못 하는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필리핀 공군의 전력이 그나마 그 안에서도 그 권역에서 제일 낮아요. 다른 나라들은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 베트남도 그렇고 최소 뭐 한 80여 대 이상, 80대, 평균 80대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뭐 100대까지는 아니에요. 숫자가 100을 채우지는 못해요, 아직은. 근데 그래도 수십 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뭐 적게는 60대부터 뭐 80대, 이 나라별로 이렇게 베트남, 뭐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렇게. 싱가포르는 빼고요. 워낙 그 전력이 미국제 전력이니까. 그리고 필리핀은 지금 현재 12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망을 해보면은 F-50 2차 발주 12대, 그다음에 미국에서 팔겠다고 하는 F-16V, A사 레이더 장착하고 있죠. 그 전투기도 뭐 한 20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개발 막바지가 있는 KF-15 블록 1을 한 뭐 8대라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이제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럼 그 세 가지 전투기를 합해도 뭐 필리핀 공군이 겨우 50대를 넘을 거예요. 전체 규모가. 근데 뭐 중국하고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번 그 공중전 사태를 보면서 뭔가 좀 서두르지 않을까 그들 역시 우리한테 이제 달려와서 좀 가격을 좀 낮춰달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뭐 워낙 뭐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되니까
필리핀 국방부 공군이 뭐 인도네시아 비교해서 그 예산 규모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크지 않은데 그래도 잘게 쪼개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는 인도네시아보다 나아요. 어떤 뭐 부정부패 면에서도 보면은 인도네시아보다 낫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 K방산의 무기들을 꾸준히 사가는 거 보니까 뒤에 뭐 잡음이 없는 편이거든요. 인도네시아 비교해서 서로 양국 간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필리핀이 조달 그 방향을 좀 서두르지 않을까. 뭐 그동안 4월 말까지 말씀드린 대로 대상국 중에 제일 최초의 블록원 이 국가가 필리핀을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원래 공동 개발국으로 들어와 있는 인도네시아 인니가 이제 이게 좀 지금 상당히 이제 저기죠 난처하게 된 게 한국한테 보라는 듯이 물론 이제 그 등급의 전투기는 아닌데 사업 자체가 목적이 달라요. 이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게 우리한테 아주 속세요 골아픈 그 지금 진행을 해왔는데 뭐 거의 분담금도 안 주고 뛰어먹다시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라팔 전투기 이제 발주 48대 발주하면서 그 목적이 이제 좀 불분명했어요. 이게 KF-15를 대신 밀어내고 그냥 글로 올인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제 우리 국내 언론에서 얘기했는데 해외 언론에서 이제 좀 분석하는 거는 이제 한 줄 이렇게 보니까 인도네시아 공군이 지금 다 노후 전투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서 이미 2025년이니까 앞으로 이제 2030년대를 대비해서 예전에 경전투기 영국제 호크가 아닌 호크 200을 22대를 갖고 있어요. 이건 아음석 경전투기. 이것이 활약을 할 때는 이제 1999년도 동팀으로 4태 때 활약을 했어요. 호주 공군을 상대로. 벌써 그게 한참 전이죠. 그러면 그 유효기간, 성능의 어떤 한계, 그다음에 기체의 노후화 이미 다 올 때로 왔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 주전력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주 긴급 전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한다는 목적이에요. 이게 라팔 전투기 도입을 하는 우선 목표가. 그러니까 해외 언론에서 이제 얘기하기를. 그럼 나머지 또 전력이 있는 게 이제 F-16이 있고 러시아제 SU-30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SU-30도 이제 구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대체하려고 또 얼마 전에 라팔 전투기 2차 발주도 이제 고려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남는 게 이제 F-16 전투기랍니다. 남는 전투기 이제 F-16 하나죠. 그 종류가. 이것이 이제 원래 목적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KF-16을 대체하는 사업이 이제 KF-21이죠. 원래 그 처음 발제됐을 때가 그걸 대체한다는 거지 뭐 F-4F는 괜히 그냥 이렇게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그냥 갖다 이렇게 붙인 거죠. 3세대 F4F는 아니고 한국에서도 KF-16을 대체하는 2040년대.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F-16급 플러스라고 원래 최초의 뭐 한 10년 전에 그 자료들을 보시면 일반 인터넷 뒤집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역시 인도네시아도 그 미국산 F-16 세 종류가 있는데 종류별로 구형도 있고 좀 최근형도 있고 거기에 맞게 이제 48대 뭐 시제기를 포함하면 50대라고 하는데 그거를 대체하는 이제 목적이 사실 살아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돈은 없고 또 먼저 써야 되는 곳은 라팔 전투기에다 지불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라팔은 격추되고 KF-21 전투기는 조만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게 꼬인 거죠. 뭐 자기들 자신도 스텝이 이제 꼬여가지고 인도 공군에서는 이제 고민을 하고 국방부하고 근데 지금 대통령은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모른 척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공군만 지금 골아픈 거죠. 이 방향이 원래대로 뭐 라팔도 좋다 이것도 필요하다 넓은 땅 지역 또 바다를 끼고 있는 대규모 섬들이 있기 때문에 큰 섬들이 필요한 전투기다. 근데 KF-11 블록원도 필요하다. 시제기 포함해서 50대. 그래서 아마 올해 우리 정부도 이제 바뀌죠. 그다음에 국방장관도 이제 새로 이제 등장할 것이고 방사청장도 바뀌고 그러면 이제 그때 아마 좀 협의 좀 하자는 얘기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뭐 좀 이 공동 개발 사업에서 좀 뭐 벗어나지 않겠다 내쫓지 마라 하면서 좀 방법이 없냐 좀 이 블록원이 좀 거의 또 필요하다. 지금 인도 파키스탄 사태 보니까 필요한 점 투기다. 미티어가 주적이니까. 그래서 뭐 이걸 낙관한다는 거는 아니고 뭐 이렇게 완전히 서로 틀어지는 상황까지 과연 갈까? 저 인도하고 파키스탄 공주로 인해서 골고루 전투기를 이제 가져야 되는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변수는 미국제 F-15 인도네시아 버전이 지금 제시가 돼 있어요. 판매를 할 테니까 사라. 근데 이 F-15 인도네시아 버전은 미 공군의 F-15 EX의 급이거든요. 그게 수출 버전이죠. 그래서 그게 또 이제 미국제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공군이 또 다른 그 대통령이 이제 또 다른 생각, 엉뚱한 생각으로 또 미국제를 이제 먼저 앞세우면은 이게 서로 파탄이 안 나도 양국 간에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간에 파탄이 안 나도 이 사업이 또 이게 가져가는 게 미뤄지지 않을까. 근데 이 동남아시아들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가 그동안에 T-50을 이제 발주하고 사면서 두 대씩 아주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사업을 뭐 획득 사업을 때려친 것도 그러니까 막 안 한다 이것도 아니고 찔끔 사가니까 우리는 또 그거라도 팔아야 되는 그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모습을 또 보이지 않을까. 좀 복잡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업이 한마디로 양국 간에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간에 완전히 끝난다 이것까지 지금 얘기하기 좀 아직 이른 것 같고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수출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폴란드 얘기하고 뭐 아랍에미리트, 뭐 사우디 얘기하는데
거기는 아마 블록 2부터 얘기할 거예요. 블록 1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폴란드가 또 F-35A가 이제 도입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예정이고, 또 사우디는 또 다른 이제 4.5세대 전투기, 뭐 타이푼, 유로파이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의존도가 조금 다 나라별로 이제 그 지역별로 조금씩 틀리고 공통점은 동남아시아에 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최초의 어떤 본격적으로 판매할 대상 지역은 동남아시아에서 좀 신경을 더 쓰자. 그러고 나서 블록 2 다음은 이제 그쪽 폴란드나 중동이나 뭐 페루까지 생각하는 거고, 뭐 남미 시장까지. 그래서 이제 기종 KF-11의 어떤 버전에 따라서 이제 수출 대상국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맞는데 처음에는 좀 더 동남아시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국산 공대공 미사일은 단거리나 이제 장거리죠. 개발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완성, 사업이 다 끝나는 이제 뭐 행정 절차 종료하고 뭐 그런 것까지 합해서 2038년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부터 시작을 본격해서. 그럼 그 사이에 실전 배치가 어느 시점에 되는지를 아직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이 물건이 KF-11 보라매 전투기에 뭐 인티그레이션 된다든지 이제 그게 아주 공식적으로 이제 나오면은 좋겠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소개한 거는 이제 몇 줄이죠. 그것을 보면은 2038년 사업이 끝난다. 거의 뭐 2040년도 그 목전 그 앞에까지 가서 되면은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수출에 있어서 이 우리 한 대한민국 공군의 어떤 방어, 어떤 공중전 대비는 이제 유럽에서 만드는 미티어로 이제 장거리 미사일이 있으니까 된다고 하더라도 수출 시장에서는 전투기 가격, 그다음에 그 무장이죠, 미사일 가격. 뭐 그것도 이제 공대공, 공대지가 나눠지고 그다음에 원치 않게 이 미티어가 비싸니까 우리가 생각지 않게 비싸니까 도입국에서는 이제 주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출력에서는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뭐 동남아시아는 이제 뭐 블록 1 기준에서 뭐 어떻게 급하게 이게 필요해서 아주 급한 거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뭐 페루 같은 나라 그 안보 환경, 거기에 또 국방 환경이 이게 그러니까 세부적인 그 가격이나 이 딱 받아보면은 무장은 나중에 사야 되나? 그 플랫폼을 사고 그런 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에 접어들면은 이건 좀 보류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다. 그 무장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산 그 미사일들 소위 현재 그 장공지도 이제 개발하고 있고 뭐 거기서 파생되는 게 중공지도 나올 거라 하는 거고 중공지가 나올 거라 하고 있고 공대공 미사일은 이제 국산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근데 지금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제 개발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요게 이제 변수가 수출에 있어서 변수가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애초에 이 KF-11 보라매 전투기 개발할 때 전 세계에서 흔히 이제 많이 깔려 있고 도입을 했고 가지고 있는 그 미국제 전투기 장착되는 이제 공대공 미사일 있죠. 사이드와인더나 암납 시리즈. 그래서 그거를 인티그레이션을 이제 하려고 이제 미국에 요청했는데 미국이 거절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유럽제 그것도 고가의 고성능의 전투기 미사일을 이제 채택을 하게 된 거죠. 미티어 미사일 단거리는 독일제 IR, IST. 뭐 성능은 뭐 아주 알아줘요. 뭐 이 독일제도. 그다음에 유럽 공동 개발한 이제 미티어도 알아주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걸 미국이 봤는데 못 주겠다, 인티그레이션 못 하겠다 해서 일로 왔는데, 이렇게 그 좋은 그 미사일을 처음부터 뭐 달면 좋은데 달아도 돼? 이게 획득비용이 좀 지장이 줄 텐데 무장 따로 전투기 따로 이렇게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제작을 하더라도 그러다가 이제 뭐 시간이 또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슈가 이제 블록 2로 맞춰져 있었죠. 그 공격 지상 공격 능력이 유도 미사일이 제대로 있냐 이것도 외국 거 무턱대고 인티그레이션 할 수 없으니까 국산을 빨리 좀 완성을 하자 서둘러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장공지 부수적인 중공지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서두르는 시간이 서로 나눠지게 됐죠. 블록 2 때문에 장공지를 더 빨리 개발 끝내는 걸로 양산 넘어가기 전까지 빨리 개발 끝내는 거. 그래서 이제 블록 2 때문에 그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대공 미사일은 그 이유고 근데 이제 가격이 그 장공지 중공지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또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세세한 수출 가격에 대한 거는 조금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필리핀 공군은 아마 이 블록1을 이제 도입을 해도 그 공대공 무장에 이제 아주 극히 제한된 무장만 살 거예요. 많이 못 사고. 인도네시아 공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플랫폼 중심이죠. 그러니까 플랫폼 중심의 가격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나라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 가격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국산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관련되어 있다 이거죠. 수출에서 시장 그 가격 형성이. 조금 좀 더 시간이 좀 이렇게 지켜볼 시간이 있으니까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시간이 쫓기지만은 저희 같이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좀 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뭐가 이렇게 서로 이제 좀 반비례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좀 더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가 좀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수출 시장이 좀 더 면밀하게 이제 봐야 되겠. 블록 1과 블록 2에 대해서. 근데 그동안 이제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뭐 저도 얘기를 안 했었고. 하여튼 이번에 파키스탄 인도 공군전이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로 따지면 국산이 이제 늦게 전 세계에서 주요 공군력, 전력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 우리가 제일 늦었어요. 그러니까 꼴찌예요. 공대공 미사일 개발한 나라 치고는 꼴찌에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세대가 1세대, 2세대 작게 쭉 이어져 왔는데 결국 이제 5세대를 우리가 이제 손을 댄 거죠. 늦게, 막바지에. 그래서 이게 세대는 5세대가 뭐 같이 이제 상당히 이제 뭐가 있어처럼 보이는데 늦게 진입을 했다. 그러면 기존에
개발국들이 뭐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거기까지 뭐 3세대, 4세대 이제 공대공 미사일이었죠. 우리는 늦게 하니까 세대별로는 이제 5세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시커 문제가 이제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시커가 요즘 최근 그 소자가 멀티로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공중에서 뭐 이렇게 프레어를 이제 기반탄을 이제 영화에서 보시면 기반탄 쏘는 거를 식별을 철저하게 잘 하는 거죠. 그 기반할 수 있는 거를 다 피해가면서 원래 그 전투기 본체를 목표로 날아갈 수 있는. 그게 이제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서는. 그래서 그러면서 시커가 또 한 단계 진보를 했다. 우리나라의 뭐 소자 기술이 앞서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세대 자체는 확연히 4세대, 5세대하고는 이제 게임이 안 된다. 벌어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가 너무 늦게 개발 시작했어요. 전 세계 사례에 비교해서 제일 늦어요. 그러니까 소홀히 했죠. 그동안. 다른 데 무기 개발하느라고. 기술적으로는 이게 덕트리드 램제트는 뭐 오래됐어요. 이게 등장해서. 근데 이걸 실용화를 과연 이제 뭐 먼저 하는 나라가 어디냐, 먼저 뭐 적용하는 미사일이 어느 분야냐, 이제 그런 게 이제 중요시 돼 왔는데 기술적으로 이제 말하면은 이제 그 추력 제어 기능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지고 옛날의 기술에 그 처음에 초기에 램제트 덕트리드 램제트보다는 그래서 뭐 가스 발생기 뭐 연소라는 타는 속도를 조정하면서 이제 장거리 날아갈 수 있는 다 연료 공급 계통인데 다 그거를 단순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연관된 기술들을 상당히 이제 발전시켜서 단순해서 이제 신뢰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지속적인 어떤 연소를 하면서 태우면서 연료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미티어 같은 미사일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 뭐 2000년대 초반부터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은 좀 달리 좀 더 약간 좀 달리해서 개발을 했는데 PA-15 같은 거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고기동 성능이 이제 알아주는 거죠. 상대방 전투기가 이제 가까이 왔을 때 뭐 급히 회피하는 거 다 쫓아갈 수 있다든지 영화에서 보듯이. 그리고 이제 급가속 환경 제어가 이제 아주 그것도 단단하게 그러면 피하는 대로 막 할 수 있는 그런 상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상당히 이제 안정화된 거죠. 그 미사일이 이제 그 엔진 체계를 도입을 하면서 그 옛날 개념보다는 이제 발전이 된 거, 개선이 된 거죠. 초기 그 원리가 나왔을 때보다는. 그리고 무엇보다 사거리를 증가시켰다는 거죠. 이게 단순화됐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공기 흡입을 이제 연소를 최대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초기에 이 기술이 등장했을 때는 좀 불안정한 게 많아서 실전 배치 전투기용 미사일에는 잘 좀 설왕설래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일반 대세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 된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미티어가 그렇게 개발하니까 중국이 또 이렇게 치고 나오고. 그다음부터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또 미국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고 그래서 미사일 종류는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 원리를 채택해서 그 추진 체계를 채택해서 이제 종류가 개발 이렇게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이제 뭐 차기 공대공 미사일이 아직 개발은 안 끝나는데 그걸 이제 지켜보면은 대세죠. 이게 우리가 늦게 개발을 이제 하긴 했는데 그 트렌드는 또 맞고 근데 저는 아쉬운 게 아니 옛날부터 이 주변국이나 뭐 대만이나 일본처럼 이 공대공 미사일을 그 적외선 유도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세미 액티브 아니면 지금 액티브 이거를 왜 손을 안 댔나 이제 그런 면에서는 지금 계속 좀 아쉬웠는데 뒤늦게 개발한 게 심리적으로는 늦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기술적으로 보면은 가장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앞으로는 이제 대등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장단점이 서로 존재하는 거죠. 그걸 이제 분석이나 평가할 때는 그래서 개발이 이제 돼서 완성돼서 생산 배치 수주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시간이 이 장공지에 비교해서 공대공 미사일들은 좀 시간을 더 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전 세계 이 안보 환경은 여러 가지로 막 생기는데 전쟁이 발발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동북아시아까지 오는 건데 그게 뭐 대만 양안 사태 또 이제 있고 그리고 이 한반도도 있지만은 또 생각지 못하게 사할린 쪽에서 극동 러시아군의 또 움직임도 뭐 옛날 같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전쟁 숫자는 종류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또 무기 수요 수출 수요는 또 늘어날 것이고 그게 꼭 무슨 대만이나 뭐 일본은 아니겠지만은 뭐 주변국들이 또 이제 우리나라 무기를 더 찾게 되는 계기인데 여기에 공대공 미사일이 좀 이렇게 추가되면은 우리 K방산이 진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게 2030년대 빨래 중반이니까 한 10년 정도 또 기다려야 되는 그 사이에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뭐 신기술 램제트 이런 덕트리드 램제트도 다 이제 우리도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이제 흔히들 이제 기대하시는 K방산에는 좀 더 이런 부분이 뭐 매출이라고 하죠. 방산업체 주로 이제 LIG 넥소에서 이 미사일을 담당하는데 거기는 현재 지대공 미사일 중심이죠. 함대공 미사일은 수출이 안 되고 그다음에 공대공도 그 다음 이제 물건이 되겠죠.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잘 될 거라 보는데 시간이 너무 좀 많이 걸린다는 게 그게 좀 아쉽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이제 대략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사이드와인더, 그것도 옛날 구형. 사이드와인더 이게 식별을 이제 해보실 때 구형하고 이제 신형이 달 때는 이제 그 카나드 앞에 레이더, 그러니까 소위 이걸 시커 앞이죠. 레이더만 아니고 시커 앞에 이렇게 이제 카나드 같은 게 있어요. 날개, 귀날개가. 그걸로 이제 그 귀날개 사이즈나 형태를 봐서 이제 신형이다, 구형이다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데 보니까 아직도 이 공군의 KF-5 제공호 전투기가 지금 50여 대 남아 있는데 그 전투기는 경전투기고 이제 값싸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미사일도 옛날 80년대 초반에 유행하던 이란, 이라크전 때 활약했던 AIM-9P, 뭐 P4 버전 이름도 좀 복잡하고 길죠. 근데 이게 이미 80년대에 활약을 했지 지금 2020년대 중반에서 또 30년대를 바라보는데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거에 대한 교란, 회피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대방 기술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뭐 좀 구형 미사일을 지금 말씀드린 P형, P4라고 하죠. 4형. 그 안에서도 또 이렇게 개량하면 또 이름이 또 그냥 계속 붙으니까. 그러니까 P4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KF-16 사업대, 전투기 사업대, 면허 생산할 때 도입한 M형. 이것도 뭐 90년대나 활약했던 거지. 뭐 걸프전 때나 지금은 또 구형으로 이제 완전히 접어들고 있고. 그래서 M형도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사이드와인더는 X 버전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가격이 뭐 상당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기술도 발전됐고 뭐 사고력도 들어갔고. 근데 이것은 이제 F-15K부터, 그다음에 뭐 F-35A라든지 그렇게 좀 시대별로 도입한 시기별로 이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종류도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쫙 단거리 공대 미사일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근데 이거를 뭐 일본, 뭐 저쪽에 뭐 하다 보면 남아공, 브라질, 뭐 유럽은 뭐 여러 나라들이 말할 것도 없고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 기술이 퍼져요. 옛날에 50년대 58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58년도 금문도 공주전 이후에 기술이 뭐 암암리에 퍼져가지고 아니면 미국이 또 승인해서 기술 준 것도 있고 독일 같은 경우 옛날 서독에. 그래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다들 일찍 만들었어요. 그 유사 제품들을. 뭐 이스라엘까지도. 근데 우리는 그건 완전히 그 기간 중에 오랜 기간 중에 손을 놓고 있어. 이제서야 이제 급하게 이제 하는데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좀 5세대 뒤늦게 진입을 했지만 아주 새로운 기술, 좀 더 발전된 기술을 적용하니까 나중에 나올 물건은 좀 괜찮을 거예요. 이게 그동안에 이제 공백이 있었던 게 제가 안타깝고 좀 답답했다는 거고. 그래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뭐 좀 중거리나 장거리보다는 그 사이에서 먼저 이렇게 완성이 될 것 같고. 근데 장거리는 그동안 스페로 공대공 미사일 미국제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KF-16 사업대에 와서 그 암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미국이 이제 수출 제한을 그래도 또 뭐 철저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암남 시리즈 중에서 가장 최신형인 D형은 아직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형, 그 전에 이제 C7, C8 버전인데 그 전반적으로 이게 다 이제 구형화로 접어들었어요. 사이드와인더 뭐 X 버전 빼고 X도 뭐 블럭 1, 2가 있는데 그 버전 빼고는 다 이제 구형화됐고, 과연 그거 가지고 공중전에서 주변 공군력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고, 그리고 이 또 암남도 이제 다 구형화된 것도 다 전부 이렇게 돼버렸고 진부화됐고 신형조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뭐 결과적으로는 이 보라매 전투기에 기대하는 거 그게 상당히 큰 거죠. 미티어 미사일하고 이제 독일제 IR-IST 기대가 큰데, 그러면 이제 뭐 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국내 방위 산업에 미치는 뭐 2030년대 후반 중후반 가서는 좀 이게 돈이 되겠죠. 왜냐면 공군에서 전면 개편을 이제 시도를 할 거니까 지금 있는 미사일도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씩 사라지긴 하는데 이걸 다 갈아엎겠죠.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제 암남-T 그리고 이제 미티어 미사일 숫자는 많지는 이제 않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독일제 IR-IST하고 국산 이제 미사일들로 공대공 미사일로 채워지겠죠. 그리고 대량 배치를 해야 되니까 유사시 대비해서 그러면 국내 방산업체는 많이 이제 발주를 받는 거죠. 그 수주를 이제 받아서 생산하면은 이제 이게 완성, 납품하고 이제 실전 배치에 좀 뭐 전반적으로 깔려 있으려면 2040년도 전 직전까지는. 그러니까 내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자리 잡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2035년부터 40년대까지는 뭐 이 보라매 전투기 더 나가서 이제 FA-50 블럭 20 전투기죠. 그때 이제 살아있을 테니까 수출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이제 좀 부착돼서 나가는 면에서는 이제 좀 기대는 돼요. 근데 뭐 지금 시간은 2025년도니까 앞으로 향후 10년은 최소한 뭐 개발도 해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그리고 그 중간에 10년 사이에 어떤 분쟁이나 도발, 어떤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안보 문제도 측면도 있고, 그리고 방산업체에서는 이제 지대공 미사일 청국 시리즈가 뭐 그때 뭐 계속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는데 또 신형도 지금 개발에 돌입했고 청국 3라든지, 그래서 물건 제품 이제 다양화로 들어가면은 좀 멈춰 있지 않을까. 지대공 미사일의 한계, 뭐 대전차 미사일, 형국이나 그 정도. 그다음에 뭐 유도 로켓도 있지만은 여기에 이제 꼭 들어야 되는 게 공대공 미사일인데 해당되는 업체의 물건의 다양성은 좀 그전까지는 좀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서 방산업체에 대한 거는 확연하게 지금보다 더 많이 팔릴 거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건이 일단 존재를 해야 되니까 판매할 수 있는 양산력이 나와야 되니까. 지금 이제 개발을 이제 시작했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간단합니다. 이게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어떤 방산 정책, 그다음에 추진, 시작은 이제 1975년부터 소총부터 M16A1 소총부터 시작됐는데 뭐 좀 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무기 체계가 미국이 이제 군사 원조한 거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 유지를 그때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점점 구형화 그 당시에도 구형화되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국내 방산 정책과 함께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주국방을 기치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일 급한 물건들 있잖아요. 개발도 해야 되고 도입도 해야 되는 거 동시에 병행해야 되는 게 뭐 율곡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제일 위협이 되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핵심은 전차, 전투기였어요. 플랫폼이죠, 소위. 그거를 어떻게든지 뭐 최신형을 뭐 도입을 하거나 안 되면 개발하거나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집중했던 투자했던 시기가 80년대까지. 거기에 이제 곁들여진 게 지금의 K-55A1 자주포죠. 그때는 K-55였고. 그러니까 제일 큰 플랫폼부터 사들이다 보니까 소위 탄약 개념의 미사일이나 포탄 같은 거. 포탄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105mm, 155mm 견인포 중심으로 이제 병행을 했으니까 그건 이제 가격이 그렇게 뭐 상대적으로 비싼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게 또 필요하고 아주 기본적으로 소총 탄환처럼 탄약처럼 그래서 그거는 같이 병행해서 이제 쫙 왔는데 지금까지 미사일은 이제 근본적으로 비싸잖아요. 근데 또 미사일은 어느 정도 다수 저희 수입을 했었고 뭐 대표적으로 토우 대전차 미사일, 그다음에 미스트랄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견착식이라고 하는데 뭐 견착식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직수입한 게 여전히 미사일 쪽은 거의 다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가 국산화가 이제 되기 시작한 게 이제 함대함 미사일이죠. 그게 뭐 2005년을 기억하는데 해성같이 나타난 해성 함대함 미사일. 이때부터 미사일 개발에 이제 어떤 전력 투구하면서 지대공 미사일, 천궁 시리즈죠. 이제 천궁 1형이 있죠. 지금은 2형이 주력이라고 하고 또 천궁 3를 또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의결을 이제 하겠다고 하고 있고 결정을 하겠다고. 그다음에 LSM도 1형, 2형이 있고 이게 이제 지대공 미사일이고. 근데 여기 지대공 미사일에서도 뭐 2010년대 천궁부터 이제 또 개량형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투자 우선순위가 가장 그 전장 상황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 지상전. 그다음에 적의 전투기 공습을 막을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 해상에서 전투기가 또 공습할 수 있는 함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작전이나 이 전쟁의 그 모습, 유형을 이제 맞춰서 그 무기 체계를 급하게 이제 장만을 하는 거죠. 개발하고 수입하고 거기에 맞는 뭐 미사일이나 탄약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씩 하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흘러왔고. 다 들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국산 전투기를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야, 그쪽에 들어가는 미사일은 다 계속 사야 돼? 이렇게 가격이 비싼데? 그 국산 가격이 좀 더 낮출 수 있는 국산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럼 기술이 우리가 있냐 했더니 자, 일단은 기술을 다 한번 모아 봅시다. 여러 가지 국방과 연구소 중심으로 이 기술이 있고 엔진, 뭐 추진체 기술. 그다음에 뭐 탄두, 시커 기술. 그런데 이게 트렌드가 이걸 지금 모아서 현재 기준의 기술을 모아서 하면은 그때 앞으로 양산 배치할 때는 이제 구형화되니까 좀 더 이 발전된 좀 첨단화된 기술을 없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이건 아직 우리가 국내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 요 특정 기술은 그 구성체 기술은. 그래서 그걸 또 다시 이제 그럼 확실히 개발이 끝날 수 있어? 언제? 몇 년도에? 돈 투자하면 R&D? 그걸 다 따져봐야 되잖아. 심의하고 검토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늦어진 거야, 출발점이. 늦어지고, 그러면서 중간에 이렇게 여러 지역에 전쟁 나는 거 보면 이제 위협을 느끼고, 이게 전장의 양상, 환경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구나. 뭐 지금은 또 드론이, 자폭 드론이 대세.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먼저 우선 무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차근차근 10년 단위로 75년부터, 그다음에 85년, 95년, 2005년, 2015년. 그래서 웬만한 걸 다 장만을 했는데 여기서 K방산이 터진 거는 이제 전차, 자주포, 그리고 이제 경전투기는 됐죠.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 그 발전형 개량용을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항공 분야의 KF-11은 잘 되고 있고 자주포도 이제 그럭저럭 뭐 A2, 그 K나 A2나 A3 무인화시키고 사정거리가 뭐 70km까지 가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전차가 조금 뭐 좀 그 상대적으로 느려. 그래서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런 현재 팔리고 있는 제품에 또 후속 물건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을 쓸 때가 직접 구매해야 되는 거, 이 국방이라는 게 국방부에서 방사청을 통해서 사야 되는 무기도 많고. 그때 주로 이제 뭐 날아다니는 건데 비행기들, 항공기들. 근데 주로 미국제를 사야 되고. 근데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산 배분, 기술 뭐 확보, 그다음에 기술 확인 그런 문제가 이제 다 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뭐 이게 일반적으로 뭐 수십 가지가 아니라 뭐 이 세세하게 따져보니까 뭐 수만 가지더라고요. 자료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을 다 합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좀 원인이 됐었고, 그래도 결단을 이제 뒤늦게 내린 거죠. 워낙 이제 이 미국제 미사일뿐만 아니라 유럽제 미사일이 워낙 비싸니까 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건 다 탄약 개념 있잖아요. 소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하자. 좀 기술은 좀 더 앞서가는 기술을 확보해서 하자. 이렇게 돼서 늦게 출발했는데 저는 이제 계속 앞서 말씀드린 거는 불안하다는 거는 다 좋아요. 취지 좋고 다 해낼 수 있어요. 완성할 수 있고 양산 배치할 수 있고. 그럼 그 사이에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그거는 이제 대책이 뭐가 있냐. 그럼 마지못해 미티어 미사일이나 IST 미사일 같은 거를 좀 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또 사야 되는 거예요. 더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또 있어요. 뭐 전쟁 대비를 해야 되니까 특히 옆에 나라가 저렇게 무기 기술이 막 일시월장 막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대비는 해야죠. 일단 그 다음에 또 북한이 또 기다리고 있고 북한도 이제 그게 유입이 될 거예요. 러시아,
중국의 뭐 하다못해 전투기까지. 왜냐면은 최근에 전승절, 러시아 전승절에서 푸틴하고 그 시진핑 이제 뭐 기자들 이렇게 뭐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 이제 하다시피 해서 나온 얘기가 기자회견 비슷하게 뭐 공동 뭐 선언문 비슷하게 나온 게, 야 북한 이제 그만 제재해, 그만 괴롭혀. 그 옛날에 냉전 시절 같은 모습을 이제 발언을 한 거예요. 그걸 보면은 야 이게 시기상은 언젠가에는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중국제 J-10C가 북한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발생되고 있다, 시작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공대공 전투도 이제 그동안에 좀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뭐 미국이 다 있으니까 조기용보 통제기도 있으니까. 근데 북한이 지금 조기용보 통제기도 지금 만들기 시작했고, 해상에 뭐 경 이지스함이죠. 가벼운 이지스함도 지금 나름대로 자기들이 기술을 어떻게 싹 받아서 만들고 있고 척수를 늘린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격 재래식 무기에서도 북한도 남한을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 담보, 뒤에 담보는 이제 핵무기가 있으니까. 핵무기 있으니까 야 전술무기 평상시에 아무 때나 붙을 수 있는 전술무기 본격 개발하자. 자, 이러다 보니까 최근 늦게 이제 돌입한 이 공대공 미사일,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이제 시간이 또 걸리니까 그 사이 뭔 일이 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면이 좀 불안해요. 이 개발 자체는 전적으로 이제 지지를 하는데 뭐 기술도 있다고 믿고 있고 뭐 여러 방면에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었고, 그래서 그건 뭐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래서 하여튼 항상 세월이, 그다음에 돈이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로는 시간과 돈이 문제다. 이 국방 방산 분야 확보하면 좋은데 그 사이 뭔 일이 나지 말아야죠. 그동안 우리가 돌발적인 이제 뭐 국지 뭐 이렇게 충돌이 있었어도 전면 전화 없었으니까 70년 이상.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또 모른다 이거죠.